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순간일 때마다 책을 더 찾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위로나 조언이 더 간절하기 때문이겠죠. 태어나 처음 겪는 일들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럴 때 다시금 힘과 용기를 줄 문장들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삶의 지혜라는 건 몸소 겪어낸 경험들이 시간 속에 쌓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값지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담긴 말들은 무게를 가지고 그가 살아낸 삶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소중한 삶의 지혜와 정수들이 담긴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그녀가 겪었던 여러 역경과 도전들, 그 과정을 통해서 쌓은 삶의 내공이 그녀가 토크쇼 진행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그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인터뷰하면서 받은 간접 경험들과 그녀의 삶이 녹아들어서 어떤 삶의 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밑줄 치면서 읽은 부분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준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나는 독립적이고 진실하며 기꺼이 다른 이들을 도와왔고 그 사실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그러나 자부심과 자존심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라고 의례 착각하는 자아의 상을 때때로 벗어나야 하며 삶이 고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는 걸 나는 배웠다. 내가 이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1988년 내가 오프라쇼를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때가 기억난다. 나는 방송을 녹화할 스튜디오뿐 아니라 필요한 많은 프로듀서까지 직접 고용해야 했다. 내가 모르는 일이 100만 가지가 넘었다. 초기에는 숱한 실수를 저질렀다. 다행히도 당시에 나는 그리 잘 알려진 명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깨달음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내가 누리는 성공의 대가로 나는 이제 대중 앞에서 인생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내가 비틀거리면 사람들도 그걸 안다. 그로 인한 압박감에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나는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경우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나는 무언가에 압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그럴 때 화장실은 놀랍도록 효과적인 공간이 되어준다. 나는 변기 위에 앉아 눈을 감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내 안에 존재하는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 당신 안에도 나무 안에도 아니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그런 공간을 느낄 때까지 숨을 쉰다. 그 공간이 서서히 확장하여 내 안을 꽉 채울 때까지 숨을 쉰다. 그러면 비명을 지르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온다. 세상 모든 일의 경이로움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이 내가 인종차별 정책을 펴던 미시시피주에서 나고 자란 여자가
TV를 보기 위해서는 읍내까지 나가야 했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당신이 인생이라는 여행의 어느 지점에 있든 나는 당신이 계속 장애물과 마주치기를 바란다. 그것을 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한 발을 다른 한 발 앞에 계속 놓을 수 있는 것, 정상이 위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산을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 살면서 누구나 겪게 마련인 그 순간은 반대로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촉구한다. 결혼 생활이 무너졌을 때, 나를 자리매김해주던 직장을 잃었을 때, 또는 믿었던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열쇠는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장애물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이와 뒤처지는 이의 차이다. 나의 삶 전체는 기적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모님이 원한 아이였든 아니면 사고였든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해서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환상적인 일이다. 솔직히 나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희망과 슬픔의 이야기,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 보상과 기쁨, 그리고 빛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안다. 모든 이는 자기 몫의 교훈이 담긴 경험을 맛본다. 그 교훈을 얼마나 잘 습득하는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세계를 교실이라 생각해보자. 그러면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생겨난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점점 자신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이 삶이라는 여행의 핵심이라는 점도 이해가 될 것이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된다. 그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종종 가장 고된 경험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 문제거리가 생길 때마다 나는 스스로 물어보려고 노력한다. 이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일까? 나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오랜 세월을 머무르며 온갖 일들을 겪고 난 지금 나에 대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삶의 진화에 마음을 터놓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모든 물질적 만남에 형이상학적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마음을 열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싶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소망을 이루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내 영혼이 말해주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여성이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나를 궁극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을 돕겠다는 열정으로 이끌었다. 나는 학대를 당하거나 빈곤한 환경 속에 살았던 소녀들을 아주 잘 이해한다. 또한 배움이야말로 자유를 향해 열린 문이며 황금이 담긴 항아리로 우리를 인도해줄 무지개라고 믿고 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는 용감한 여성들의 의기를 고양하는데 내가 가진 시간과 염려, 자원과 연민을 최대한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내가 모두 구할 수도 없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일에 일일이 개입할 수도 없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자 내 의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다. 오랜 세월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나는 외부의 압력이나 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떨쳐내고 대신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깃든 직감, 즉 잠깐만 뭔가 옳지 않아. 제발 잠시 멈춰서 조정을 해봐 라고 기뜸하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배웠다. 내게 있어 의심은 종종 하지 마세요를 뜻한다. 움직이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어떤 요청에 열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신호다. 직감이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그저 멈추라는 나 자신이 보내는 신호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나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신호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중심을 바로잡는다. 우주가 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힘주어 이끌 때 글쎄 내가 해야 할까? 또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우주가 내겐 진행하라고 신호를 보내면 나는 언제나 확실히 안다. 왜냐하면 내 안의 모든 것이 떨쳐 일어나 예스라고 외치기 때문이다.